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R2에 있는 점들을 뭐냐 평면 벡터로 본다고 그랬고, 공간 벡터들은 R3에 있는 점으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축의 개수를 늘려가서 축이 n개짜리인 그런 공간에 있는 벡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2라는 거는 뭐였냐면, 원래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A1, A2, 즉 A1과 A2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되는 거를 그들의 집합을 R2라고 했는데, 결국은 얘가 뭐가 되냐면 평면 벡터. 평면 벡터의 집합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R3라는 것도, R3라는 거는 A1, A2, A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A1, A2, A3는 이렇게, 즉 3개의 실수들의 순서쌍들의 집합.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그러냐면 공간 벡터들의 집합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R2는 축이 2개인 벡터의 2차원 평면. 그래서 얘를 우리는 2차원 평면이라고 부르고, R3는 축이 3개인 거라 3차원인데, 3차원 이상부터는 우리가 공간이라는 말을 써요. 3차원 공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축이 이제 4개, 5개, 6개에서 n개까지 늘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Rn이라는 거는, 자, R3는 3개의 실수이니까 Rn이라는 거는 n개의 실수의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n개의 실수들의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즉 A1, A2, AN은 R의 원소예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n차원 공간이라고 불러요. n차원 공간이에요. 그래서 n이 2일 때는 2차원 평면, n이 3이면 3차원 공간, n이 4이면 4차원 공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실수의 순서쌍을 평면 벡터들을 나타낸다라고 했어. 세 실수의 순서쌍들은 공간 벡터들을 나타낸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Rn의 원소인 n개의 실수의 순서쌍들도 우리는 뭐로 보냐면 벡터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벡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n차원 벡터라고 불러요. n차원 벡터들의 집합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즉, 요 n개의 순서쌍을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n차원 벡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n차원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축이 n개인 거는 칠판에 그리지도 못하고, 축이 n개, 즉 n이 3일 때까지는 그나마 칠판에 그릴 수가 있어. 근데 n이 4 이상 되면은 칠판에 축을 4개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 어떻게? 그냥 축이 n개짜리 있다라고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얘를 우리가 n차원 벡터라고 하는데, 그 n차원 벡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거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냥 단순히 뭐라고 보냐, 그냥 원점이 시점이 있고 종점이 얘로 가는 어떤 화살표 모양으로 표현되겠다라고만 그냥 우리는 되게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눈에 보이게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걸 했었어요. 뭐냐면 벡터를 표현할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벡터를 표현할 때
뭐 시점과 종점이 명확하게 주어지면 시점이 A이고 종점이 B인 벡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서 A, B 화살표 이렇게 쓰기로 했고, 그냥 시점, 종점이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벡터를 표현할 때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현하겠는데, 이제부터는 이 화살표도 빼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 화살표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대신 얘가 벡터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A가 A1, A2, AN으로 표시된다. 그럼 얘는 뭐냐면 n개의 실수들의 순서상 표현되니까 얘는 n차원 벡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화살표를 빼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러면 뭐냐면 얘는 A라고 하는 벡터를 뜻하는 거고,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벡터 A의 성분들인 실수들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맥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왜냐면 화살표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제 우리 생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평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공간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서 두 평면 벡터가 같을 조건, 두 평면 벡터의 덧셈, 스칼라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된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어. 뭐 칠판에 막 써가지고 증명 안 했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증명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 그런 거를 우리가 증명할 때 어떻게 해서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했죠. 평면 벡터를 가지고 칠판에 그림을 그려갖고 두 벡터의 덧셈은 어떠한 성분들을 갖는 벡터이고 두 벡터의 어떠한 벡터의 스칼라베는 어떤 성분을 갖는 그림으로 그렸어. 근데 얘는 그림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린다 하더라도 얘가 어떠한 벡터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증명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얘네들도 뭐로 보겠어요? 벡터로 보기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두 벡터가 같을 조건, 그 다음에 두 벡터의 덧셈, 스칼라벨을 얘네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한테 주려면 어떻게 줘야 되냐? n이라는 거는 임의의 자연수 n이에요. 그러니까 n이 2가 돼도 여기에 우리가 요 rn이라고 하는 요 n차원 공간에다가 뭐를 주냐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우리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더하고 스칼라벨을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성질들을 우리는 막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n은 임의의 n차원이야. 그럼 n이 2도 되고 3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준 덧셈과 스칼라벨가 n이 2일 때도 성립해야 되고 n이 3일 때도 성립하도록 덧셈과 스칼라벨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처음에 증명은 뭐 가지고만 했어? 얘 가지고만 했어. 얘들을 가지고 얘들도 그렇게 만족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고 그걸 실제로 증명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처럼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정리 3.2.4를 보면 자, U는 U1, U2, UN으로 이루어져 있고 V는 V1, V2, VN으로 이루어져 있는 n차원 벡터예요. 이렇게. U와 V는 n차원 벡터예요. 그리고 알파는 스칼라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U, V는 뭐냐 벡터라는 거고 U1, U2, UN, V1, V2, VN, 알파는 모두 뭐란 얘기야? 실수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U라는 벡터하고 V라는 벡터가 같다 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리가 아니라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즉
두 n차원 벡터 u와 v가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2차원 벡터, 즉 평면 벡터, 공간 벡터가 그러한 규칙을 갖는 것처럼 얘도 어떻게 u1과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세 번째, n번째는 n번째 성분끼리 같으면 두 벡터는 같은 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밖에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하적인 벡터는 결국은 뭐냐면 기껏해야 공간상에 있는 벡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간, 3차원 공간 이상이 n차원 공간에 있는 그러한 벡터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약속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즉 이러한 두 개의 n차원 벡터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을 조건은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대응하는 성분끼리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벡터의 덧셈을 어떻게 정의하면 돼? 평면 벡터의 덧셈을 정의하듯이 u1 더하기 v1을 첫 번째 성분으로, u2 더하기 v2를 두 번째 성분으로 해서 un 더하기 vn을 n번째 성분으로 갖는 벡터를, 이러한 벡터를 우리는 u와 v의 덧셈이라고 보자. 그 스칼라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스칼라배도 u라는 벡터의 스칼라 알파 배한 거는 알파 u1을 첫 번째 성분, 알파 u2를 두 번째 성분으로, 알파 un을 세 번째, n번째 성분을 갖는 그러한 벡터를 알파 u라고 하고 얘를 뭐라 하냐면 u의 스칼라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증오의 왼쪽에다가 이렇게 클론을 붙인 거는 뭐냐면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러한 벡터 얘도 뭐냐면 실수 n개의 실수들을 성분으로 갖는 그런 뭐냐면 순서쌍들이죠. 그러니까 얘도 n차원 벡터가 되는 거야. 이 n차원 벡터를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뭐라 하냐면 u와 v의 덧셈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이러한 성분들을 즉 u1, u2, un의 각각의 알파를 다 곱한 이러한 성분을 갖는 n개의 실수들의 순서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를 뭐라 하냐면 u의 스칼라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칼라배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왜 굳이 u와 v의 덧셈을 벡터 u와 벡터 v의 덧셈이 실질적으로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니까 성분들이 다 이 모양이더라니, 이런 모양들이더라니, 이 모양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이런 모양들이더라니 각각의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한 것으로 표현이 되네. 그럼 우리도 u의 성분과 v의 성분이 더한 거를 성분을 가지니까 얘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야. 기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든 성분의 알파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도 스칼라배 기호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러한 n차원 벡터에다가 같다라는 거 정의, 벡터의 덧셈의 정의, 스칼라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 스칼라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냐면 자, 마이너스 u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u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스칼라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u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스칼라배를 한 거를 마이너스 u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u라는 벡터하고 v라는 벡터의 차는 결국은
뭐냐면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의 뺄셈은 결국은 뭐냐면 u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v라는 벡터를 더한 거. 즉 뭐냐면 마이너스 b라는 거는 v에다가 마이너스 1을 스칼라 배한 다음에 u하고 마이너스 v를 더한 거를 u 마이너스 v라고 하고 얘를 뭐라 하냐면 u와 v의 뺄셈이라고 한다라는 뺄셈이라고 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거죠. u와 마이너스 u를 더하면, 자, u와 마이너스 u 더하면 뭐가 되겠어? u1 마이너스 u1, u2 마이너스 u2, un 마이너스 vn.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예요. 모든 성분이 다 0이 돼버려. 그럼 이게 모든 성분이 다 0인 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 이렇게 표현돼야 돼. 근데 우리는 화살표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얘도 0이고 얘도 0이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얘는 벡터고 얘네들은 실수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기로 했어? 화살표 없애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돼?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얘가 얘랑 이라는 얘기는 얘는 벡터로서 0이구나. 즉 얘는 0벡터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쳐져 있는 얘네들은 다 뭐란 얘기예요? 얘네들은 뭐냐면 실수, 즉 스칼라 0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화살표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분이 0인 벡터를 우리는 뭐냐면 0벡터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 0벡터, 모든 성분이 0인 벡터를 우리는 0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얘가 뭐하고 실수 0과 같은 역할을, 같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걔를 n벡터라고 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정의 3.2.4처럼 같다라는 정의, 덧셈에 대한 정의, 스칼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네들도 뭘 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성질 까먹으면 안 돼요. 정리 3.1.5에 A1부터 A5 S1부터 S5 얘네들을 모두 만족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n차원 벡터에다가 같다라는 정의, 덧셈에 대한 정의, 스칼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네들 가지고 정리 3.1.5에서 있는 10가지 성질이 다 만족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증명하냐면 저 정의 가지고 그대로 증명하면 돼. 자, 뭘 한번 증명을 해볼까? 하나만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S2만 증명을 해보자. S2. 자, S2라는 거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즉, 어떤 두 벡터, U와 V라는 벡터에다가 스칼라 알파를 곱한 거. 여기에서 U, V는 n차원 벡터예요. 그래서 자, U는 U1, U2, UN으로 이루어져 있는 V는 V1, V2, VN으로 이루어져 있는 n차원 벡터예요. 그리고 알파는 스칼라예요. 그러면은 S2는 뭐냐면
먼저 한 다음에 스칼라 알파벳 한 거나 알파 U 더하기 알파 V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증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이렇게 정의한 걸 가지고 자, 증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파에 자, U 더하기 V 얘는 알파에 U는 뭐였냐면 U1, U2, UN이었고 V는 V1, V2, VN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벡터예요. 그럼 두 벡터의 덧셈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U1 더하기 V1, U2 더하기 V2, UN 더하기 VN.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야? 이 벡터에다 스칼라 알파벳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모든 성분에다 뭘 하라고? 알파를 곱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 실수의 덧셈과 실수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분배법칙 성립하죠? 알파 U1 더하기 알파 V, 알파 U2 더하기 알파 V2, 알파 UN 더하기 알파 V. 이렇게. 그럼 얘는 뭐랑 같아? 알파 U1, 알파 U2, 알파 UN이라는 벡터와 알파 V1, 알파 V2, 알파 VN이라는 두 벡터의 덧셈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알파 U. 얘는 뭐야? 알파 V.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네 n차원 벡터들도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냐면 A1부터 S5까지의 10개의 성질을 모두 만족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증명이 지루하고 굉장히 쉬우면서도 지루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증명을 안 하고 조금 의심스러운 학생들은 다 증명을 해보세요. S2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증명을 해보세요. 모르지 뭘 가지고 얘네들 가지고 이렇게 n차원 벡터의 같다, 덧셈, 스칼라벨을 이렇게 정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의심스러운 학생들은 A1부터 S5까지 다 성립하는지 증명해보세요. 굉장히 지루하면서도 좀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당연하게 되는 것들이야. 당연하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n은 임의의 자연수야. n은 2부터 임의의 2보다 큰 자연수들이에요. 그러면 n이 2가 되면 뭐야? n이 2가 되면 어느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아까 우리가 평면 벡터의 덧셈이 어떠한 성질을 만족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스칼라벳도 이렇게 되고 같다라는 것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n이 2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n이 3일 때는 이제 3개씩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n차원 벡터들의 덧셈 스칼라벳 같다라는 거를 결국 뭘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했냐면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의 덧셈 스칼라벳 같다라는 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개수만 늘린 거예요. 뭐로? 2나 3을 n으로 일반화시킨 거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화된 정의라고 해요. 즉 R2와 R3의 우리가 뭐라냐면 일반화라고. 즉 R2와 R3의 일반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R2와 R3가 뭐냐면 즉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가 뭐냐면 Rn의 n차원 벡터들의 한 예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화를 하려면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일반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때 처음에 이제 수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또는 수학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를 연구할 때 이게 2개짜리도 되네? 3개짜리도 비슷한 방법으로 되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n개짜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n개짜리도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n개짜리로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확장시켜야냐면 n이 2가 될 때 n이 3일 때 또 성립하도록 확장을 시켜야 돼. 그게 일반화예요. 그냥 마구잡이 일반화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처음에는 2개짜리들을 현상, 2개의 어떤 대상이 2개 있을 때의 현상들을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들이 쫙 있더라. 3개짜리도 공부해봤더니 2개짜리 비슷한 성질들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우리는 뭐냐면 n개짜리의 어떠한 대상들이 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을 우리는 이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2개, 3개짜리를 가지고 그대로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일반화한다는 건 뭐냐면 n개짜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얘네들이 한 예가 뭐가 되냐면 2개짜리와 3개짜리가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n차원 벡터들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정의 3.1.5 즉 A1부터 A5까지 성립을 하고 S1부터 S5까지 성립한다. 이거를 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또는 벡터의 덧셈이 이렇게 성질도 알아봤더니 얘네들의 성질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 A2는 뭐였어요? 교환법칙 성립하고 A3는 결합법칙 성립하고 A4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등원이 있다는 얘기고 A5는 뭐 역원이 있다는 얘기고 뭐 S1, S2, S5는 뭐 어떤 스칼라베의 덧셈과 벡터의 덧셈이 뭐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질들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예제 3.2.5는 4페이지에 있는 예제 3.2.5는 그냥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베들에 대한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거 정의대로 그대로 하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제 3.2.6 즉 요렇게 n차원 벡터 공간 벡터에다가 n차원 벡터들에다가 덧셈과 스칼라베 연산을 우리가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뭐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성질들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 성질들을 만족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제 3.2.6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제 3.2.6을 보면 자 우리가 자 이런 걸 봅시다. 5x 더하기 A는 B. 여기서 A, B는 실수야. 그럼 이건 뭐야? 1차 방정식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1차 방정식이야. 5x는 A는 B라고 하는 1차 방정식.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X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 다 됐죠? X는 뭐야? 5분의 B-A라는 게 계산이 됐어요. 그건 어떻게 계산된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끝에 이거의 x값이 이것을 만족하는 x값 즉 이거의 해가 5분의 B-A다라는 것이 그냥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떠오르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얘를 어떻게 풀었어요? 5x 더하기 a에다가 뭐를 더해? 마이너스 a를 더해.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a 되면 어디에 줘? 여기에도 뭐를 더해줘야 돼? 마이너스 a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수의 덧셈은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하더라.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b-a야. 결합법칙에 의해서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는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나 얘를 만족하는 x나 같아요.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뭐가 돼? 0이에요. 그렇죠? 이게 뭘 역하는 거야?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의 성질이었어요. 덧셈에 대한 즉 마이너스 a가 뭐였어?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었어.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러면 0은 뭐야? 더하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5x는 b예요. 그럼 b-예요. 얘는 뭐야? 0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5 대신에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얘는 실수는 뭐를 성립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얘는 뭐냐면 결합법칙이에요. 그러면 1x는 뭐가 돼? 5분의 b-a가 된다. 그럼 여기는 뭐야? 5분의 1이 뭐야? 5분의 1이 5의 곱셈에 대한 여번이잖아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지. 그럼 1 곱하기 x는 그냥 뭐야? x예요. 즉 뭐야? 1이 뭐야? 항등원입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죠? 1의 성질에 의해서. 1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이미 의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은 이것들이 다 지금 이 단계를 거쳐서 x는 5분의 b-a다라고 뇌에서 벌써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게 계산이 됐어?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이걸 하냐? 자, 실수의 예를 풀 때 어떻게 실수의 결합법칙 만족하고 어떠한 덧셈에 대한 여번의 성질, 영의 성질, 뭐 1의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푼 거예요. 근데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별도 이런 성질들을 만족해. 벡터의 덧셈도 결합법칙 만족해. 또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여건도 있어. 벡터의 0과 같은 성질을 갖는 애가 뭐야? 0벡터가 있어요. 실스칼라별 결합법칙 만족을 해. 그 얘기는 뭐냐면 A1부터 S5까지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별가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X, A, B가 모두 벡터일 때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U와 V는 N차원 벡터예요. U와 V는 N차원 벡터야. 자, 그랬을 때 이미의 N차원 벡터 U, V에 대해서 OX 더하기 U는 V를 만족하는 N차원 벡터 X를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별들도 실수의 덧셈과 곱셈에 대해 만족하는 성질들을 걔는 다 만족해요. 이게 뭐냐면 A1부터 S5까지 있어요. 자, OX 더하기 U는 V라고 하는 이런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양변에 U의 덧셈에 대한 요건인 마이너스 U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만 더해주는 게 아니라 얘도 더해줘야겠죠. 그럼 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벡터의 덧셈, 얘네들은 벡터의 덧셈이잖아. 벡터의 덧셈은 뭐를 만족한다?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V-U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얘는 뭐야? SA4에 의해서 얘는 뭐야? 0벡터죠. 0벡터는 A5에 의해서 더하나 마나한 거였어요. A5인가? A4인가? 더하나 A4. 이건 A5고 A4. 그럼 더하나 마나한 거니까 여기는 뭐야? OX. 그 5는 스칼라니까 양변에 스칼라 5분의 1을 곱해줘요. 5분의 1을 스칼라로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못 쓰는 거야. 왜냐면 스칼라배기 때문에
그 스칼라 배는 뭐를 만족한다?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즉 벡터에다가 스칼라 배한 요 벡터에다가 스칼라 배하는 거랑 스칼라끼리 곱한 다음에 스칼라 배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못 써. 왜냐하면 얘는 실수의 나눗셈이 아니라 뭐 실수의 곱셈이나 스칼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5분의 1과 5를 곱하면 뭐가 돼? 스칼라 1이 되죠. 위에 x는 5분의 1 2다라는 얘기. 그래서 맨 마지막 S5가 뭐야? 어떠한 벡터에다가 스칼라 1을 스칼라 배한 거는 그냥 x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x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u와 v가 뭐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u와 v는 n차원 벡터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u가 어떠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인지 v도 어떤 성분으로 있는지 그 성분들에는 관심이 없어. 단지 u, v는 뭐냐면 RNA 즉 n차원 벡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우리가 x를 구할 때 여기에서 보면 u와 v의 성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다 뭘 가지고? 요 n차원 벡터들의 덧셈과 스칼라백의 정의를 그렇게 했을 때 걔네들이 만족하는 성질 10가지 그걸 가지고 x를 우리는 구했단 말이야. x를. 뭐처럼? 실수의 방정식들을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형대수라는 거는 원래 그래요. 선형대수라는 거는 뭐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스칼라를 우리가 정의했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벡터의 덧셈 어떠한 무언가에다가 연산을 이렇게 덧셈이라는 연산과 스칼라벨을 주면은 항상 뭐를 먼저 확인하냐면 이 A1부터 A5, S1부터 S5까지 그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지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해. 그럼 그러한 성질들이 만족하면은 이제 뭐를 풀 수 있어? 이러한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A, B, O 얘는 다 실수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는 X나 U나 V는 다 뭐냐면 N차원 벡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벡터 방정식이라고 불러.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 방정식. 그래서 그 A1부터 S5까지 만족하는 성질을 갖는 그러한 덧셈과 스칼라배는 이러한 모양의 벡터 방정식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1부터 S5 그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했냐면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를 가지고 n차원 벡터라는 걸 만들어내고 걔네들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배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n차원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배를 우리가 정의를 했어. 그렇게 정의를 했더니 평면 벡터들이 만족하는 그 A1부터 S5가 n차원 벡터들도 성립하더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죠. n차원 벡터들에 대한 n차원 벡터. 어떠한 n차원 벡터. n차원 벡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를 줬냐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줬더니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벨을 줬더니 얘네들이 뭐를 만족하더라? A1부터 S5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을 만족을 하더라. 얘가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덧셈과 스칼라벨을 정의를 했더니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더라.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니까 뭐를 풀 수 있더라? 벡터 방정식을 풀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벡터 방정식을 풀 수가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떠한 벡터 같지 않은 벡터 같지 않은 어떠한 이상한 벡터 같지 않은 이상한 어떠한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어요. 어떠한 이상한 집합이 있어.
이상한 집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선형대 수학에 있는 벡터 공간이라는 놈이 선형대 수학에게 굉장히 무서운 학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모든 집합을 다 뭐로 보냐면 벡터로 보는 거예요. 다 벡터로 볼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이러한 집합에 자, n차원 벡터에다가 n차원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베는 뭐를 가지고 정의를 했냐면 2차원 평면 벡터 또는 3차원 공간 벡터를 가지고 공간 벡터에 정의되어 있는 공간 벡터에 있는 덧셈과 스칼라베를 가지고 n차원 벡터에다 덧셈과 스칼라베를 정의를 했어. 정의를 했더니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떠한 집합에 우리는 뭐를 줄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덧셈과 스칼라베를 우리는 정의를 할 거야. 덧셈과 스칼라베를 줄 거야. 근데 그냥 마구잡이를 주면 안 돼. 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집합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집합에 덧셈과 스칼라베를 우리는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 방정식을 풀려면 이 집합의 덧셈과 스칼라베를 줬을 때 얘네들이 뭐를 만족해야 돼? 얘를 만족해야 돼.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덧셈과 스칼라베를 주는 게 아니라 뭐를 만족하는 A1과 S5를 만족을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덧셈과 스칼라베를 이 집합에 주는 거야.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 이 집합의 원소를 뭐로 갖는? 개수를 갖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A1부터 A5를 만족하는 덧셈과 스칼라베를 이 집합에 줬어.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벡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뭐냐면 추상화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3.3절에 벡터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